4장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맨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제 수집하고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 그거를 문서화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교재 81쪽, 82쪽에 또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멋있는 그 헬스클럽, 뭐 골프장 이런 거를 아주 잘 졌다고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 같은 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지은 그 아주 고급스럽게 지은 어떤 체육관이라도 주민들에게는 그 쓸데없는 시설이 되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개발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지만 뭐 돈도 낭비하지 않고 또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들이 정말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졌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수집할 때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하면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조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그 업무와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지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는 범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조사를 하고 어떤 부서를 조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조사 범위,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조사할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될 거고, 뭐 전체적으로 뭐 좋은 시스템, 아주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지만 언제나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개발 비용과 얼마나 개발 일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착수 보고를 해야 되니까, 완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언제까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처음부터 조사 단계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조사한 내용들은 문서화해서 그 시작 전에 사용자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 조사 방법은 이제 그 앞장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뭐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교재에 이 요구사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도 프로토타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만드는데 뭐 조사는 해라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해야 할지 막연한 것 같아서 한번 어떻게 요구사항들을 수집해 나가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조사 방법에서는 그 기초조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초조사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기관 또는 학교 같은 곳에 배경 정보를 미리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기관은 규모가 어느 정도고 뭐 어느 정도의 연역을 갖고 있고 혹시 기존에
레가시 시스템이 있었는지,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있었는지, 뭐 하여튼 회사에 관련된 또 만들고자 하는 기관에 대한 일련의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백그라운드 조사가 끝나면 두 번째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자료조사라고 붙였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쓰는 어떤 양식지가 있다든가, 사용자들이 뭐 컴퓨터를 이미 쓰고 있으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어떤 입력 또는 출력에 대한 화면 스크린 같은 것, 뭐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것 같으면 회사의 뭐 팜플렛이나 그 제품 목록, 뭐 학교 같으면은 학교의 업무 지침서, 회사 같으면 회사의 내규,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들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교재 84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식지라든가 시스템 입출력 화면 또는 사용되는 전표 같은 것, 사용자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 운영 지침서, 그 다음에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회사의 제품 일람표, 회사 정관이나 규정, 업무 지침서, 기타 여러가지 통계 자료나 보고서 등, 그 다음에 외부 문서로서 뭐 신문에 났던 기사라든가 경쟁사 정보라든가, 뭐 간행물이 있으면 간행물, 또 학교 같은 논문이 있으면 논문 등 조사할 수 있는 많은 문서들을, 어떤 문서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조사와 자료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면담, 인터뷰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경영자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자,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그 뭐 사원이라든가 직원들, 그런 면담을 할 겁니다. 면담하는 방법을 교재에 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면담을 해야 되는지, 또 면담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인지, 면담할 때 이제 처음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전문가가 이제 도메인 전문가하고 만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쪽은 잘 알지만 이쪽 업무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그 85쪽과 86쪽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설문지를 조사를 해서 조금 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주관식으로도 할 수 있고 객관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쪽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식으로 지당하는지 아주 깊은 것까지는 몰라도 우리가 조사 방법에 설문지 조사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설문지 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문지 조사가 끝났으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 이제 실제 우리가 자료나 또 면담 같은 것으로도 입수하지 못한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전체적인 업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업무의 어떤 그 부서 같은 곳에서 이제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보는 것이 제일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조사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제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데이터베이스 요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한다는 입장에서는 그 엔티티와 릴레이션십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내용들은 이제 문서화를 해서 이제 조금 더 이 형식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막 구하다 보면 이제 질서도 없이 이것저것 막 가져오게 될 텐데,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ችን 정보들을 이제 문서화하고, 또 문서화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고, 또 실제 업무상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문서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다른 참고 자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면 요구사항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교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계하기 위한 제약 조건들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보면 시스템의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야 되고, 제약 조건들이 설정이 되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최종적으로 요구사항 명세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에는 교재 89쪽에 이제 요구사항 명세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게 계속 우리는 이제 조금 어떤 정형화된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실어놨습니다.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문서들이 체계화되고, 나중에 명세서도 어떤 양식에 갖춘 명세서를 가지고도 있을 것입니다.